이번에는 right를 살펴봅니다. 이 어휘에 대한 우리말 의미로는 무엇이 적절할까요? 영어 어휘 right는 옳은 또는 올바름의 의미로 수용하는데 상황에 따라 표현 의미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심층적 작용 개념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술수식에 주로 사용되는 right는 예문 1에서처럼 영어 문장 안에서 대부분 형용사로의 상태 서술에 작용하는데 예문 2에서도 보면 보어 위치에서 동사 동작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문 1과 2, 두 표현에서의 right는 보어의 위치에서 앞 동사 동작의 어떠함을 옳고 그름으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예문 3과 4 표현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3 표현에서 right에 의해 부과된 수식 의미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고 예문 4 같은 표현에서는 right의 의미를 잘잘못으로 분별해야 우리말다운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예문 5에서는 바로라는 우리말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데 비하인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의미이고 예문 6에서는 right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 찾기가 어렵기까지 합니다. 여기서는 right가 쓰인 몇몇 구문들의 분석을 통해 각 구문에서 작용하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본문 1 표현에서 right는 옳고 그름 판별에서의 올바름을 말하는 상태 수식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릇되거나 비뚤어지지 않은 아무 잘못이 없는 상태임을 밝히는 형용어로 쓰인 셈인데 그렇다면 right는 도덕적으로도 옳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문 1 같은 표현을 읽거나 듣고서 도덕적으로의 옳고 그름을 말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해석 의미에 따르면 주어 I가 전에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사실 여부, 다시 말해서 주어의 해상이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상대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될 뿐입니다. 예문 2와 3 표현 모두가 맞고 틀리고의 참과 거짓 상황 표현에서 참을 right로 말한 것이지만 모든 구문에서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본문 2 표현은 신체적 컨디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장의 예문들처럼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좋고 나쁨의 상반된 상태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와 같은 좋고 나쁨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는 없어서 그 나름의 어떤 정상적인 상태를 바탕에 둔 당장의 어떠함 정도를 표현한 것이 됩니다. 예문 1에서 보더라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정상의 날씨, 즉 이 표현 1에서의 경우 활동이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화창함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ight는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낸 어휘라고 하기보다 잘됨과 잘못됨에 상반된 결과를 염두에 두고 뭔가를 하기에 적절하므로 그 정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선택 어휘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드러내고자 하는 적절함의 정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요? 본문 3에서 잘했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것에 상응한 의미적 상반입니다. 그렇게 보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때 주관적인 것과는 달리 잘잘못의 정도 판단은 객관적이라야 타당해질 것입니다. 예문 1 표현의 바로 뒤는 거리상, 위치상, 그 정도를 짐작하기 쉽습니다. 어떤 것을 정점으로 두고 옆으로나 아래 혹은 앞뒤로 거의 벗어남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떤 판단 기준으로부터의 거의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은 상태일 때 right를 선택해서 발화했다고 보면 예문 2 표현에 쓰인 right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미리 정해진 시간에 전혀 어긋남 없이 도착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right를 어긋남이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해주는 어휘로 보고 이렇게 도출되는 개념을 다음 구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right가 상태 수식어이고 수식을 받은 결과가 어긋남이 전혀 없는 것이 되어 드러나는 것이면 본문사에서 right의 수식을 받은 now 상태는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았어야 하므로 당장이라는 시점 표현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문 1 표현에서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옳고 그름으로 판별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어긋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을 어긋나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표현되는 것이므로 도출된 개념의 개연성이 더해집니다. 예문 2에서도 맞다 그르다 이든지 옳다 그르다 이든지 어긋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상태 판단에 적절한 수식어로 작용함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 3 표현에서 볼 때 표적으로 정한 강 쪽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가는 길이 어긋난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선택한 어휘이므로 이 또한 개연성이 더해집니다. 예문 4 표현의 경우 역시 바보를 정상 상태에 두고 그 상태에서 어긋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보임을 표현했고 예문 5 표현의 경우는 아웃 상태, 즉 아이디어즈가 존재하는 범위를 영역으로 하고 그 영역을 이탈해 있는 상태를 말함으로써 아이디어즈가 바닥이 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확인된 라이트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라이트는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의 판별에서 적절했음을 선택합니다. 둘째, 라이트의 적절한 판단은 객관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라이트로 표현되는 적절함은 어긋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라이트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 적용으로 라이트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